아, 네. 저는 그러면 이거 중지할게요. 다음으로 언제 넘어가지? 저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넘어갈게요. 다음 진도로. 아, 여기 있구나. 어디 갔네. 다음 진도로 언제 넘어가면 되죠? 도현이랑 나만 수업하는 건가? 네. 넘어가면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론 저번 주부터지만, 저번 주부터 지금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하는 수업들의 내용들은 우리가 기존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했던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릎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이용하는 거구나. 아, 이게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은, 네, 기존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네, 있으셔야 되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다 됐기 때문에 스위치 설정만 하면 돼요. 스위치 설정하는 걸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게 세트 리본 키예요. 세트 리본 키로 연결하는 게 가장 쉽게 돼요. 그런데 이거 노드로도 돼요. 노드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컨디션 노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때 요거를 스위치 버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위로 올리면 FK가 되고 밑으로 내리면 IK가 되는 걸로 해가지고 세트 리본 키를 하나 만들어서 세트 리본 키로 연결을 했는데 이 컨디션 노드로도 돼요. 요 커브를 이 커브가 0보다 커지면 1이 나오게 하고 이 커브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0이 나오게 하고 그거를 요 컨스트레인과 연결해주면 이제 되죠. 근데 가장 쉬운 게 세트리븐 키고요. 세트리븐 키로 하시는 게 뭐 굳이 뭐 노드를 갖다가 이용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세트리븐 키로 하시면 됩니다. 세트리븐 키는 네, 애니메이션 메뉴 셀렉터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셔서 세트리븐 키 요 창을 열어주셔야지 네, 세트리븐 키 창이 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이번에는 똑같이 글자를 하나 만들고요. 이게 어딨어? 타입 폴류가 안 보이겠구나. 네. FK 뭐, 슬러시가 되려나? IK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create curve from type 하시고 기존의 메시는 필요가 없어요. 얘네만 있으면 돼요. 얘네만. 너무 크니까 줄여서. 적당한 사이즈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얘네가 지금 FK 얘네가 지금 보면은 그룹핑 되어 있고 지금 요 커브 어쨌든지 간에 컨트롤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컨트롤러 이 커브들이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스위치를 쓰기에는 지금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커브가 선택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커브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이게 전체 이 커브가 다 마치 하나의 커브처럼 선택이 되게 하고 싶어. 요럴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메모장에 보시면 관련된 스크립팅 언어가 스크립트가 있어요. 요거예요. 있으신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드린 메모장에 있는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이 그룹핑 된 거 일단 뺄게요. Shift P. 요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각 커브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Modify, Freeze, 히스토리도 이왕이면 지워두시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여기 디스플레이 가시면 쉐입이라고 있어요. 아웃라이너에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선택 해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요 쉐입, 두 번째 있는 요 쉐입을 체크를 해서 얘네 쉐입을 볼 수 있게 해놓으면 기존에 보이지 않던, 다시 볼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각각의 커브만 이렇게 보이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쉐입을 체크를 해주시면 갑자기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마치 그 어떤 그룹에 폴리트 커브 1이라는 그룹 안에 폴리트 커브 쉐입 1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언제 쓰이는 거 아니냐면 좀 복잡한 컨트롤러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그냥 뭐 이런 동그라미 커브라든가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화살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뭔가 컨트롤러를 약간 이 커브로 만드는데 대신에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절대 입체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커브지만 이걸 하나의 커브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됐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애니까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요거 폴리트 커브 1이라는 요 제목이라고 할까요? 뭐 그룹이라고 합시다. 마치 그룹처럼 보이니까 얘는 요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애들은 요 실제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 마이너스 S 마이너스 R 아마 마이너스 R이 이동 저기 이가 이동이 아니라 트랜슬레이트 뭐 이런 값을 의미할 텐데 어쨌든 이걸 복사하셔서요. 여기 멜이라는 여기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멜 스크립트 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바뀝니다. 죄송해요. 뭐 선택의 순서가 잘못됐나 봐요. 이렇게 하고 다시 됐다. 그냥 대물이면 안 되는데 다시 이렇게 열어주시고 네 이렇게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얘를 갖다가 요 그룹 명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를 커브로 선택해서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근데 위에 있는 애가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애니까 그냥 걔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 넣고자 하는 애 우린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려고 이렇게 얘네들을 여기다가 넣을 거야. 이 F라고 있는 커브에 저기 그룹에다가 넣을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실제 커브로 선택해 주시고 내가 실제 넣고자 하는 애는 여기 그룹이라고 그냥 할게요. 요 폴리튜브 커브 1이라는 그룹에다가 넣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커브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룹을 마지막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쳐 넣으시고 엔터 치시면 그죠? 기존의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요. 얘네는 이제 지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쉐입을 다시 끄시면 이렇게 마치 하나의 커브처럼 보여지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얘네가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이게.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이제 뭐 입체적인 컨트롤러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복잡 다양한 컨트롤러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몰라도 돼요, 솔직히.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에서는 조금 더 디벨롭된 내용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컨트롤러 만들 때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좀 이런 커브 모양, 이런 컨트롤러 모양은 어떻게 만드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몰라도 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됐어요. 그럼 컨트롤러를 이제 만들었어. 나는 그때는 제가 저번 주에는
커브 컨트롤러를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FK, IK 스위치를 그렇게 연동되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트리뷰트를 넣을게요. 하나를. FK, IK 스위치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서 네, 작업을 하겠습니다. 에디트 가셔서 에드 어트리뷰트.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제가 특수부호 같은 게 안 들어가질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0, 1. 0, 1로만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불린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특수부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서. 언더바 할게요, 언더바. FK 언더바 IK. 언더바는 됩니다, 여러분들. 언더바도 약간 특수 문자긴 한데, 뭐 플러스 뭐 이런 것들 다 특수 문자인데, 이 언더바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번 언더바 이름 이렇게 지으라고 파일명을 학번 언더바 이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언더바는 그 인식을 안 해요. 프로그램이. 그냥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일으키죠. 특수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름을 만든다거나 뭐 할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이름 만들 때 뭐뭐 언더바 뭐뭐 언더바 뭐 파일명 언더바 날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들었어요. FK, IK 보시면 언더바 안 보이죠? 예, 없는 애로 취급해요. 실제로는 보이는 건데 보시면 얘를 on, off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을 뭐 이름을 FK on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FK on 하면 on 해가지고 이거를 on 하게 되면 FK 형식으로 되는 거고 얘를 off 하게 되면 IK로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뭐 IK on, 뭐 FK on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알아보기 쉽긴 하겠네요. 나도 바꿀래. 오늘. 일반적으로는 그냥 IK로 세팅해 놓은 걸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경우 FK를 on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자, 얘를 스위치를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이 스위치 안에다가 FK o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걔를 불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로드 드라이버 다른 거 필요 없죠. FK on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를 불러오면 될까? 여기 오리지널 여기 숄더 보면 여기 FK, IK 요거 불러오면 되겠죠. 로드 드리븐으로 안 되면 네 아웃라이너에서 컨스트레인 선택하시고 로드 드리븐 그럼 여기에 FK, IK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는데 좀 귀찮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가죠. 먼저 숄더부터 얘가 FK 온 저기 어디 갔어 온인지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숄더부터. 얘 FK 온이니까 FK 컨스트레인 얘 1이어야 되고 얘는 0이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하면은 키를 먹이면 좋죠. 키 눌러주세요. 자, FK 온이 오프면 반대가 돼야 되죠. 오, 뭐야. 네, 1. 상태에서 키. 설마 제가 네, 위치가 같은데 불안한데. 자, 똑같은 방법으로 뭐 오프일 땐 그러면 엘보는 FK가 온이니까 IK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키 또 가서 그러면 얘가 온이면 반대로 얘가 0이고 얘가 1이 돼야 되죠. 이 상태에서 키 밴드로 가죠. FK가 온일 땐 FK가 1이고 IK는 0. 네, 이 상태에서 키 반대로 FK가 오프일 때는 FK 컨스트레인은 0, IK 컨스트레인은 1. 키. 자, 잘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IK 세팅을 안 해놨으니까 잠깐 꺼놓고요. 얘네를 잠깐 네, 안 보이게 해놓고 여기다가 IK 핸들을 세팅을 해놓고 한번 움직여 보죠. 로테이트 플레인 솔버 이렇게 되는 건데 H 이펙트 오리지널에 갔다가 안 보이게 했더니 얘는 어디 갔지? 어디서 찾지? L. R. 큰일 났네. 이거 지워버린 건 아니겠지? 잠시만요. FK, IK. 아, 여기 있네. 아, 역시. 여기 있네. 열심히 하는데.
하고, 네, 또 잠깐 해놓고 다시. 오케이, 됐어요. 다시 보이게 하고, 얘는 지금 안 봐도 상관없고. 자, FK 오프네요. IK 핸들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오리지널 조인트가 잘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IK에. 네, 여기 컨트롤러도 아예 만들어 놓고 가죠.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네. 근데 컨트롤러 모양은 따로 안 만들게요,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컨트롤 버텍스 모드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막 만드시면 돼요. 프리즈. 아예 세팅을 하고 넘어가죠. IK 핸들을 갖다가 얘가 제어해야 되니까 요거 페어런츠로 해도 되고 컨스트레인으로 연결해도 되는데 컨스트레인으로 연결해 볼게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IK 핸들, 페어런츠, 컨스트레인. 요 컨트롤러를 움직였을 때 팔이 움직이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얘 따로 움직이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캐릭터 움직일 때도 얘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캐릭터 막 저기 걸어가는데 얘 지금 이 상태면은 얘 혼자 그냥 여기 멀뚱하니 혼자 있게 되면 저기 사용하기가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얘가 움직이긴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아요. 서로 얼굴을 지금 제 얼굴도 못 보긴 하시겠지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느깅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데 힘들지. 왜냐면 눈으로 그려지는 게 없으니까 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리깅하는 거 하면서 노드도 배우시고 또 익스프레션도 조금 배우시고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림이 그려져요. 이 보이지 않는 애들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게 그게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마치 네오가 매트릭스 세상에서 그 디지털 세상을 보게 되는 상황처럼 그 못지않은 상황이 딱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려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게 쌓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FK 이거 얘도 컨트롤러인데 어쨌든 얘도 이제 FK, IK 스위치하는 이제 스위치 버튼, 스위치 컨트롤러가 됐는데 캐릭터랑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너무 뻔해서 다들 얘기는 안 하시는 건가? 바인드 스킨. 자, 바인드 스킨은 어떤 거죠? 조인트가 메쉬나 저기 서페이스나 지금 이렇게 커브를 제어하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왜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이 메인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뭐가 문제냐면 확신이 없는 게 문제야 지금.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는 거. 만약에 자, 그 바인드 스킨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이랑 저 조인트랑 연결하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폴리곤이랑 조인트랑은 확실하게 연결이 돼. 그래서 조인트가 움직였을 때 이 폴리곤이 움직여. 이건 명확해. 이런 거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배운 거는. 근데 우린 배웠죠. 스플라인 핸들 만들 때, 스플라인 척추 만들 때, 척추 제어할 때 배웠잖아요. 얘가 이렇게 제어당하는 거. 어떻게 제어했어? 저 조인트랑 커브랑 바인드 스킨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인트가 움직이면 커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우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되지 왜 안 돼? 그죠? 여기 있는 조인트랑 뭐 얘랑 뭐 해가지고 바인드 스킨 하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움직이면 얘네들도 움직인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움직일 것이냐, 잘 안 움직일 것이냐는 연결을 해봐야지 이제 아는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조인트가 이 커브잖아. 커브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는 네,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죠. 바인드 스킨으로도. 근데 제대로 움직일 것이냐, 그거는 보장을 못하지. 근데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제대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왜? 이 조인, 할 수 있지. 제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저기 영역을 아예 다 여기 100으로 주면 할 수 있긴 하지. 근데 그냥 바인드 스킨 해버리면 여기 특정 커브, 특정 영역만 이렇게 쭉 같이 따라오고 나머지 애들은 같이 따라 움직이는 현상이 이제 안 따라 움직이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지금 그냥 연결만 해버리면. 근데 이제 바인드 스킨에서 이제 저기 그 흰색, 검은색 있잖아. 그거를 이제 흰색을 다 줘버리면 이제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되긴 된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바인드 스킨으로 하지는 않죠. 왜?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더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바인드 스킨으로도 된다. 그렇죠. 페어런츠. 페어런츠가 가장 기본적인 저기 제어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렇게 여기 핑거도 마찬가지예요. 핑거 컨트롤러도 만약에 따로 만들면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어쨌든지 간에 이 손목 컨트롤러랑 같이 움직이게 해놓으면 돼요. 이거는 방법이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요거 얘한테 페어런츠 손목 컨트롤러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 추워. 되게 다양해요. 여기 손목 조인트 먼저 선택하시고 얘 선택한 다음에 컨스트레인으로. 컨스트레인인데 어떤 컨스트레인? 포인트 컨스트레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개념이에요. 같이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지금 제가 이 손목에 있는 조인트랑 얘랑 포인트 컨스트레인으로 연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컨트롤러로 움직이면 요 IK 핸들이 움직이죠. 연결해놨잖아.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으로. 그 다음에 이 IK 핸들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 여기서 손목 조인트가 움직이죠. 우리 연결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내가 이 손목 조인트가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포인트로. 안 따라 움직일 수가 없지. 그럼 무엇이 정답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질문.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내야 돼요. 이기는 정답이라는 거를만 가지고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하나의 연결 과정들, 그 역할들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말했죠? 외우시는 거, 단순히 외우시는 거는 이 캐릭터, 뭐 이런 인간 캐릭터 같은 거 할 때야 뭐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개 같은 거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뱀 같은 거 리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외워? 그렇게 되면은 못해요. 너무 힘들어져요. 마치 미술학원에서 사이다 캔 그릴 줄 아는 애한테 야 오늘 사이다 캔 너 열심히 잘 그렸으니까 이제 다음 포카리스웨트 캔 그리자. 근데 애가 못 그린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단순히 외워서 그리면. 그 다음에 배가가 이걸 포인트로 연결한 이유도 있어요. 조인트로 해가지고 이 조인트가 움직였을 때 얘가 움직이게 하는데 이걸 포인트로 움직이는 이유도 있어요. 만약 이걸 포인트로 안 하고 페어런치 같은 걸로 연결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로테이션까지 같이 제어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이 손목 조인트에다가 아니 손목 컨트롤러에다가 얘를 그냥 페어런치 시키는 게 가장 쉬운 거지. 그럼 그냥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지금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경우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추워. 자, 이렇게 지금 까딱까딱하죠, 화면이. 껐다 키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FK 온으로 했을 때는 요 컨트롤러도 안 보이게 해야 되죠. 요거는 숙제.
이미 보여드렸었어요. 저희 세트리밍 키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요 스위치를 오프로 하면 요 컨트롤러가 보이고 FK를 활성화시키면 요 IK 컨트롤러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요것도 같이 사라지게 안 보이게 해야지 온전하게 FK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요거 세트 리븐 키로 연결한다는 말씀을 해드렸었고, 네, 똑같아요. 방식은. 요거는 숙제. 뭐 똑같은 거니까.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IK 움직였을 때 안 움직이죠.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됐다는 얘기고요. 조인트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이렇게 FK를 했을 때. 자, 이번에는 얘네 FK를 보이게 하고요. IK들을 잠깐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오리지널도 좀 안 보이게 해놓을게요. 아이고, 찾겠네. 이래서 귀찮아. 못 찾겠어. 컨트롤 D. FK는 뭐 별거 없죠. 저기 각 조인트를 다 컨트롤러가 만들어져서 그 컨트롤러가 각 조인트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래서 폴리곤을 쓰는 겁니다. 엉뚱한 데가 다 들러붙어서. 모디파이, 프리즈,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요거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냐? 요 FK 조인트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랑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막 오리지널 조인트랑 얘랑 연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딱 FK 조인트가 얘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이때는 페어런츠로 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페어런츠로 해버리면 이 조인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이 조인트 관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이 컨트롤러로 움직였을 때 이 조인트가 움직이게 하려면 방법은 네, 컨스트레인 페어런츠. 응? 안 맞아 있네. 항상 항상 연결하기 전에는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 정확하게 FK 조인트들을 선택해서 연결하고 있는지. 네, 됐어요. 오리진을 다시 보이게 해주고 폴리건도 같이 보이게 해주고 어, 뭔 일이니? 아, 이거 연결하기 전에 뭐가 잘못됐나 본데? 맞은려나? 아까 축이 약간 이상해졌었는데
그 문제 같아요. 다시 볼게요. 지워졌지? 요거를 이게 축이 바뀌어져서 갑자기 컨스트레인으로 이거 뭐야? 메인테인 업셋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딱 이 제어하는 얘 축으로 딱 바뀌어버리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메인테인 업셋 체크해주고 네, 연결을 하죠. 또 다시 또 들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정상적인 거죠? 네,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FK 세팅은 요 컨트롤러, 손목에 있는 컨트롤러는 엘보에다가 펴놨지. 엘보에 있는 컨트롤러는 어깨 컨트롤러에다가 펴놨지. 그리고 절대 FK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시면 좋지 않아요. 얘네는 거의 이 회전으로만 이제 동작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FK로 하시더라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문제를 좀 덜 발생시키려면 이렇게 조인트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건 다 회전 운동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관절들은 다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은 없죠. 필요하다면 스트레치를 주기 위해서 그거는 세팅을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뭐 설명을 좀 하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히 이렇게 FK로만 돼 있어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런 세팅들이 막 섞여서 있는 상태에서 괜히 조인트 하나 이렇게 잘못 움직여 버리면 얘네가 다 꼬입니다. 몸이 다 비틀어져요. 조인트를 잘못 이동시키면 트랜슬레이트를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버렸을 때 이거 꼬여요. 꼬이게 되면 컨트롤 Z가 안 먹어요. 다시 해야 돼요. 레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이게 세팅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뭐 FK라고 해서 이렇게 FK니까 뭐 이렇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괜히 이렇게 뼈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 FK 껐어요. 끄고 IK 컨트롤러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FK를 ON 해볼까요? 이렇게 돼요. 왜? FK ON 뼈대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해놓고 FK ON을 끄고 IK를 ON하면 이렇게 돼요. 옛날에 요거를 갖다가 이 상태에서 FK IK로 바뀌고 또 이 상태에서 FK IK로 바꾸고 이거는 안 되나요? 라고 누가 이렇게 질문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게. 근데 되게 많은 사전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바꿀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안 해봤는데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은데 좀 어렵겠죠? 네,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태에서 FK, IK로 그러려면은 이게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 얘도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세팅 자체는 얘는 꺼져 있게 하는 거잖아요. 컨스트레인은. 그러니까 안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키기 시작하면 이제 컨스트레인이 1이 되면서 이제 오리지널 조인트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라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IK로 바꿀래. 이 상태에서 갑자기 탁 바뀌지 않고. 그거는 이제 더, 더 어려운 작업이 이제 들어가죠. 보니까 다 됐어요. 세팅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문제죠. 여기. 음, 이 숄더가, 이 바디가 이제 움직였을 때 얘네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를 움직였을 때 이렇게 돼요. 왜? 어디 갔어? 얘네 어디에도 연결 안 돼 있거든요. 얘네 따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독립되어 있죠. 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 페어런치 해도 되겠죠. 페어런치. 이렇게 해놓고 문제 안 생기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페어런치.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움직이게끔 돼야 되는데, 어, 그냥 해볼까요? 원래는 요거 조인트, 요걸 여기다가 바로 요걸 컨트롤러로 바로 쓰진 않기 때문에, 왜? 요거를 컨트롤러로 바로 쓸 수 없는 이유는 조인트는 트랜슬레이트 수치가 트리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제어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얘를 컨스트레인으로 제어를 하죠. 네, 문제 없게 하려면 메인테인으로 합시다. 이렇게. 근데 요 이제 컨트롤러들은 얘한테 페어런트. 그러면 같이 움직여. 오프하면 해도 문제가 없죠. 요게 이제 FK, IK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여기까지
세팅을 해주는 게. 추워. 네. 여기까지가 FKIK 스위치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지금 4시 9분인데, 네. 사용하지만, 그죠? 네. 내가 IK로 작업을 하다가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FK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FK로 바꿔주시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IK로 작업하다가 이걸 이 상태에서 FK로 바꾼다거나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이게 탁 움직이죠. 왜냐면 FK 조인트가 전혀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이 IK 핸들이 움직일 때 조인트랑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데 얘네는 독립된 독립된 드라이버잖아요. 이 FK 조인트, IK 조인트는. 그러니까 IK로 얘네가 움직였을 때 혹은 FK가 움직였을 때 얘네 조인트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 세팅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탁탁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좀 복잡한,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냐면 FK, IK 둘 다 많이 쓰여요. 동작 만들 때는. 근데 IK 핸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목이나 발목이 움직여서 나머지가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내 FK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 바디는. 근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손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 손이 움직여서 나머지 애들이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IK 핸들을 씹는 건데 이제 가벼운 동작, 계속 뭐 손을 움직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 다 IK 세팅해서 이제 IK 핸들을 움직여서 이제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뭘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거,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거 할 때는 아닌가? 미는 건가? 그러니까 이 바디 움직임이 좀 달라져요. IK 핸들을 세팅해가지고 미는 동작을 만든다. 아무튼 그런 동작에 따라서 바디가 움직임이 제어되는 게 달라져서 잠시만요. 생각해 봐야 돼요. IK 핸들이 이렇게 있고 바디를 움직이고 IK, FK로 해놓고 바디를 움직이면 손이 움직이지. 근데 미는 거 같은 거는 IK로 해놓고 하면은 되게 좋은데 단순히 뭘 끌어당긴다거나 팔만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바디 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 같은 그런 동작 같은 경우는 FK가 또 편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저도 이제 애니메이터로 작업을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터 우리 윤주명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이거 다 애니메이터들이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IK를 하는 게 좋고 어떨 때는 FK를 하는 게 좋을지는 좀 자세하게는 이제 나중에 우리 동작 표현 3D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작 만드는 거에 따라서 FK가 편할 때가 있고 IK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는 보통 IK로 해놓고 액팅을 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아, 네. 보냈어요. 보냈어요. 아, 네. 근데 다시는 학교에서 겨울에 수업하지 말아야 돼. 얼굴 달라 움직이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스키메이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목에 있는 조인트 이거는 설명만 드릴게요. 목에 있는 조인트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부위가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곳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목에 있는 조인트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야. 이런 애들은 여기 이 조인트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여도 얘네는 안 따라 움직여.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제 어깨로 가봐야죠, 우리가. 너무 추워. 자, 어깨 조인트를 봤더니 어깨 조인트가 여기를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얼굴에도 묻어 있죠. 그럼 이게 뭐야? 어깨 조인트가 움직일 때 여기 얼굴에 있는 볼따구에 있는 요 폴리곤 면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깨 쪽으로 움직이면 이 얼굴 쪽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다 닦아줘야 돼요. 제가 지울게요.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 엘보우 쪽도 엘보우에 있는 조인트도 봤더니 똑같아. 얼굴에 묻어 있어. 그럼 얘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인다는 얘기야. 지워줘야 돼. 얘가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 손목 갔더니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 지금 해결이 돼 있나? IK로 한번 해볼게요. 안 따라 움직이죠. 이런 정리를 다 해줘야 돼요. 바인드 스킨을 하고 그 바인드 스킨 그 스킨들이 그 조인트에서 움직이는데 그 조인트가 미치는 영향력을 그 에디팅을 편집을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지금 한 것처럼. 근데 그런 요령은 저희 워크숍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2학년들은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1학년들은 궁금하시면 워크숍 3D 수업을 들으세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크숍 3D 수업 시간에도 뭘 할 거면 할 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때 또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그건 뭐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기 분명히 워크숍 이 수업을 듣지 않는 다른 학생들도 또 워크숍 수업 들을 것 같아서 그때 또 해야 되니까. 아니면 저기 영상에도 있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 우리 학과 유튜브 채널에도 저기 이거 스키니트 닦는 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디테일한 거는 워크숍 시간에 하겠습니다. 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15분만 쉬었다 올게요. 30분에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기 우리 서보현 학생 저기 잠깐 일시 정지해 주세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거기 애드 인플루언스 되게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죄송해요. 30분만 일찍 끝냅시다 우리. 진도는 일단 나가고 진도 나가고 난 다음에 네. 너무 추워요 지금. 디자인관 컴퓨터 다 켜져 있으면 안 추운데 여기가. 아무튼 네 FK, IK 스위치 만드는 거는 네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스위치를 그 구동하는 방식은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한 거고 저번처럼 뭐 정말로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혹은 위로 아래로 했을 때 바뀌게 한다거나 하는 거는 네 우리들 마음이에요. 리거가 하는 마음, 리깅하는 사람 마음인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직관적으로 만드는 게 보통 좋죠. 보통은 이렇게 FK, IK 해가지고 어트리뷰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건 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스위치를 바로 연동시켜서 작업하는 게 그 세팅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또 뭐 어트리뷰트 들어가서 요거 선택해서 어트리뷰트 들어가서 요걸로 뭐 또 온 오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스위치를 만들어서 이거를 스위치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니면 위로 아래로 해서 변경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좋긴 하죠. 네, 가보죠. 자, 우리는 지금 블렌드 쉐입이라는 거는 생략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렌드 쉐입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블렌드 쉐입까지 적용을 다 시켜놓고 이제 요런 전체 조인트 요런 세팅들이 되면서 이제 요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블렌드 쉐입은 빼고 우리가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요런 세팅은 왜 하냐면 더 디테일한 표정을 만든다거나 뭔가 더 디테일한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눈동자를 움직였을 때 이 눈동자가 움직일 때 실제 우리 사람 눈동자가 움직일 때는 이 눈동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눈동자를 감싸고 있는 이 눈두덩이의 이 살도 약간씩 움직여요. 약간씩. 우리가 눈동자를 이렇게 돌려보면. 눈동자가 이게 완전 구가 아니라 이게 약간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검은자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이게 완전 구면은 그렇게 움직일 일이 없지만 눈동자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이 눈두덩이가 살짝 움직여요. 눈동자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각자의 눈동자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뭐 눈동자를 돌렸을 때 어디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원래는 따지고 보면. 전 지금 제가 이렇게 눈동자 눈두덩에다가 손을 대놓고 이렇게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사실은 이 눈동자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인데, 이거를 뭐 그냥 눈동자가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살덩이가 살짝 옆으로 같이 따라 움직이고, 뭐 같이 또 왼쪽으로 살짝 따라 움직이고, 이런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표현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 조인트를 신는데 와이어를 켜놓읍시다. 와이어를 켜놓아야지 이게 여기에 딱 맞춰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V키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조인트를 넣을게요. 하나씩 엔터 치고 요거를 컨트롤 D 복사해서 또 한 이 정도에다가 컨트롤 D, 또 하나는 뭐 이 정도에다가 이 정도, 이것도 컨트롤 D, 또 적당한 위치에다가 여기 컨트롤 D, 여기까지만 하죠. 아, 추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들죠. 어디 갔어? 왜 안 돼? 추석 달기. 그래서 보통 눈에다가 이제 조인트를 더 추가해서 할 때는 다 돌리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코 양옆에도, 뭐 여기도, 코끝에도 필요하다면 뭐 이런 데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꼬리, 또 인중 가운데, 여기 또 입술 옆에, 아랫입술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볼에다가는 뭐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뭐 두 개를 더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미간, 또 뭐 눈썹 있으면 눈썹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눈썹도. 요게 이제 발전이 되면 페이셜 캡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로 블렌드 쉐입으로 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찍는 과정 같은 거 보면은, 아바타 같은 거 보면은 얼굴에다가 점 찍었잖아요. 얼굴에다 점 찍어 놓고 그걸 카메라로 그 점 트래킹을 해서 그 트래킹된 데이터를 여기 아바타 그 캐릭터 얼굴에 이렇게 조인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조인트에다가 그 데이터를 조인트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제 얼굴 표정대로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표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발전이 되면 뭐 가능하다면 또 이런 턱 같은 데다 뭐 이 정도 박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게 그런 원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또 바인드 스킨을 해야 돼요. 근데 바인드 스킨 하는데 이렇게 기존에 바인드 스킨이 되어 있죠. 여기 조인트들에 요 조인트와 요 바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또 바인드 스킨 한다. 그렇게 되면 네, 안 되고요. 요거를 갖다가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랑 같이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에디트 인프루언스라고 있어요. 애드를 한다는 거야. 새롭게 더 추가하는 거예요.
바인드 스킨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데 아직 하면 안 되죠. 자,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할까? 여기다가 페어런치를 하죠. 페어런치. 아이고, 저기 뭐야? 뭐 안 했나? 잠시만요. 해보고 이렇게 돼야지. 엉뚱하게 될 뻔했네. 요거를 갖다가요. 또 컨트롤 D.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인서트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해지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하죠. 그냥 할게요. 네, 컨트롤 D 할게요. 또 복잡해지는데. 폴리곤 잠깐 꺼놓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놨는데 여기 조인트 하나씩 더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선택해가 한번 해볼까? 얘도 똑같죠. 지금.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네, 여기서 이게 약간 노가다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컨트롤 D 해놓고 또 여기다가 좀 해놓고 하여튼 되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 작업들은 아닌데 귀찮아. 그래서 얘를 이제 얘랑 아니, 거꾸로 얘랑 페런치 얘랑 얘랑 페런치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쭉 만들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얘다 또 페런치 또 얘도 얘한테 페런치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가 좀 이렇게 움직이게끔 움직이더라도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또 이렇게 회전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근데 넘어갈게요 이거. 예,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근데 추가하는 이유는 저기 다 해놓고 다 해놓고 봅시다. 그다음에 오리엔트도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뭐 이 상태에서 지금 약간 바라보게 얘를 바라보게
지금 보면은 절대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슨 축이든지 간에 얘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그래서 회전했을 때 이렇게 회전이 되게끔. 아까는 약간 이상하게 회전된 거죠.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건 그렇게 된다고 치고,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요 조인트들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add influence, edit influence 가서 add influence. 자, 이렇게 되면 요 조인트를 움직이면 이렇게, 요 조인트를 움직이면 이렇게, 또 요 조인트가 움직이면 이렇게, 요 조인트가 움직이면 이렇게, 요 조인트가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페인트 스킨 웨이트는 그냥 보세요. 얘네예요. 얘네가. 요걸 정리를 좀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다 얘가 영향을 줄 필요 없어요. 여기만 영향을 주면 돼요. 얘는 아주 디테일한 눈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것처럼 여기 입가에 만들어지는 조인트들, 콧가에 만들어지는 조인트들, 볼따구에 만들어지는 조인트, 다 얘네들 다 굳이 여기 머리통까지 다 영향력이 미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는 기존의 조인트들이 영향을 주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닦아줘야 돼요. 다시 지운 다음에 이렇게 여기만, 나머지를 부드럽게 닦아주고, 또 얘도 여기까지 얘가 움직일 필요 없거든. 또 연료값 낮추고 플러드 값 줘서 지운 다음에 넌 여기만 줘, 닦아주고. 이거 마찬가지야. 넌 여기만. 다른 머리통 부분은 기존의 조인트들이 영향을 주고 있으면 되고, 얘네들은 디테일한 눈의 주위만, 눈 주위에만, 입가에 있으면 입가에만 영향을 주면 되거든요. 자, 요거는 과제까지 우리가 그 최종 그 결과물 제출해야 되는 데에서는 요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오버돼서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움직이죠? 아까는 막 머리통까지 움직였었는데 이렇게 돼야 돼. 아, 여기 좀 지저분해진 거는 뭐 이유가 있겠지. 넘어갈게요.
세팅이 됐어. 자, 이제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를 세팅을 해볼게요. 에임으로. 이거 다 저기 컨스트레인 설명할 때 한 번 보여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눈동자 두 개 다 따로따로 하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에임으로. 컨스트레인 가서 에임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반드시 메인테인 업셋을 체크해주고 이 상태에서 연결이 되게끔 메인테인 업셋 체크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이 눈깔이 빠진다고 하죠. 눈깔이 빠져가지고 여기 여기로 들러붙어요. 징그러지는 상황이 생기죠. 자, 에임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제 이 눈동자를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게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뭘 하려고 하냐면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눈두덩이가 살짝 좀 따라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약간 되게 디테일한 움직임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이게 살짝 따라 움직여서 이 눈두덩이가 살짝 같이 움직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 요거는 뭐로 하면 될까? 요거는 무엇으로 연결하면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요 컨트롤러가 움직였을 때 요 눈두덩이에 있는 조인트들이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 어트리뷰트? 그쵸? 어트리뷰트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움직여야겠죠. 에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에임으로 연결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조인트가 회전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근데 에임으로 하게 됐을 때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놨을 때는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냥 안 합니다만 지금은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 조인트가 요렇게 회전하면 되거든. 그러면 말이 돼요. 에임으로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요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요렇게 근데 저기 얘네들은 그냥 여기 중간에 조인트 없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냥 요렇게만 움직이게 하고 싶어. 저는 그냥 이걸 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세팅하려면은 여기 추가되는 조인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조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사실은 요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근데 이제 에임은 일단 원래는 에임이지만 에임이 아니야. 네, 컨스트레인 페어런츠 그죠?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 그러면 컨스트레인 페어런츠 가능해요. 컨스트레인 페어런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러 예 선택하시고 컨스트레인 가서 컨스트레인 페어런츠로 네, 업셋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플라이
요거 하나만 일단 연결했는데 움직여 볼게요.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너무 많이 움직여.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추워. 춥다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네. 저는 지금 단축키 G를 쓰고 있어서 금방금방 하고 있는 거죠. 앞전에 했던 툴을 반복해서 쓰고 싶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너무 많이 움직여.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페어런치를 한 거예요. 컨스트레인 페어런치로. 근데 문제가 너무 많이 움직여. 너무 1대1로 움직인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기 컨스트레인의 수치를 보면 1로 되어 있죠. 요걸 0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따라 움직이죠. 이 아치가 안 따라 움직이죠. 그럼 얘를 0.2로 낮추면 0.2. 그러면 아까 1만큼 1대1로 움직일 때보다는 좀 덜 움직이겠죠. 근데 0.2로 했는데도 지금 보면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0.1로 해볼까? 원래는 둘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컨스트레인이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이거 그거잖아. 이 범위 이 영향력을 세게 주냐 덜 주냐 이거잖아.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안 돼. 0.1로 낮췄는데도 똑같이 아까 1로 되어 있을 때랑 똑같이 움직여. 아, 네. 이거는 만약에 이 조인트를 제어하는 이게 지금 하나인데 어떤 무언가가 또 얘를 제어했을 때는 얘기가 말이 돼. 이게 0.1로 낮추고 하는 게 영향이 말이 돼. 근데 지금은 이 조인트를 제어하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1로 낮추는 게 이게 뭔가 의미가 퇴색됐다. 아,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 바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 지워야 돼. 어, 얘를 움직였을 때 조금 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있잖아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얘를 1만큼 움직였을 때 얘는 한 뭐 20%만, 한 절반만, 한 10분의 1만 움직이게. 노드가 있죠. 그죠? 노드로 가야 돼요. 근데 익스프레션으로 우리 노드는 많이 했으니까 익스프레션으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익스프레션으로 하는 거나 노드나. 트랜슬라이트 X.
익스프레션. 네. 이 커브가 트랜슬레이트가 움직이게 되면 하나씩 하죠. 얘도 움직여. 근데 요 수식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 딱 크리에이트 할게요. 1대1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덜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0.1로 합시다. 한 10분의 1만큼만 움직이게. 에디트. 보세요. 해결됐어. 해결됐는데 환장하겠네. 조인트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0.1을 넣었더니. 프리즈는 아까 했어요. 이미. 수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조인트 45 트랜슬레이트 x가 뭐 이럴 때 얘는 0.1 곱하기 0.1 했죠. x가 0일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조인트가 0으로 가 있어. 얘도 0으로 가 있고. 아까 뭐라 그랬죠? 조인트는 트랜슬레이트가 프리즈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얘도 만약에 똑같이 익스프레션을 넣게 되면 얘도 또 0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이제 조인트의 속성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조인트로 바로 다이렉트로 얘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얘의 수치가 0이니까 이 조인트의 트랜슬레이트는 이거는 풀이지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을 넣게 되면 얘 그냥 0으로 다이렉트로 0으로 당겨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안 돼, 이렇게 하면.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세트리븐 키로도 돼요. 세트리븐 키로도 할 수 있어요. 너 이만큼 움직였을 때 너 조인트는 이 조인트는 이만큼 움직이는 걸로 해서 키 주고 얘 이만큼 움직였을 때 얘는 이만큼만 움직이게 해서 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세트리븐 키는 강력하다고 그랬죠? 세트리븐 키는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고급적으로 하게 되면 조인트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조인트랑 얘랑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의 순서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생각해야 돼. 조인트의 트랜슬레이트가 0000이고 얘도 000이었을 때 그때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걸 다이렉트로 얘랑 연결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로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않고 하나를 거쳐서 가면은 어떨까? 로 넘어가야 돼. 왜? 조인트는 요게 안 되니까. 트랜슬레이트 값이 프리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인트와 얘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않고 하나 거쳐서 간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해줄 때 커브를 하나 더 만들어줘요. 혹은 로케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줘요. 로케이터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은 프리즈가 되거든요. 컨트롤 D. 여러분들 이게 완벽하게 이해 안 되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이 로케이터들 프리즈를 시켜줄게요. 얘네는 이제 0000이죠. 뭐 히스토리도 지워주고. 뭐 넘어가겠네. 뭐 5시 반 다 돼서 끝나겠네. 자, 그 다음에 요 조인트를 이 로케이터가 요 조인트를 제어하는 거야. 먼저 뭐로? 컨스트레인트로, 페어런트로. 자, 그 다음에 이 로케이터가 요 조인트를 페어런트 컨스트레인으로 제어해. 또 요 로케이터가 요 조인트를 제어해. 요 로케이터가 요 조인트를 제어해. 자, 한번 제어해 볼까요? 움직여 볼게요. 얘 왜 같이 안 움직이지? 엉뚱한 거랑 연결했나? 되고 연결을 안 했겠지? 네. 네, 됐어요. 됐죠? 이번에는 로케이터랑 얘랑.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도 0이죠? 현재 얘도 0이죠? 이 상태에서 익스프레션으로 연결하죠? 그러면 갑자기 조인트가 틀어질 일이 없죠. 왜? 로케이터에 제어당하고 있으니까 이 조인트가. 그리고 이 로케이터는 기준점이 똑같으니까 얘랑. 그러면은 익스프레션을 넣어서 연동을 하더라도 아마도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요거 복사를 해서 요 로케이트 트랜슬레이트 X 안에다가 넣을게요. 이 로케이트 트랜슬레이트 X는 저 커브 컨트롤러 X랑 같이 움직여. 크리에이트. 갑자기 조인트가 이쪽 0으로 탁 튕기는 현상이 안 생기죠? 왜? 하나를 거쳐가니까. 움직여 볼까요? 따라 움직이죠?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보죠. 로케이터 이름이 다 봅시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다가 다 때려 넣어도 된다. 이름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총 5개. 자, 그러면 X축만 같이 움직이면 되겠냐? 아니요. Y축도 같이 움직이게 해볼게요. Y로만 바꿔주면 되죠. 대문자 Y로.
Z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뭐죠? 덜 움직이기. 덜 움직이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또 한 10분의 1만 움직여. 나 움직일 때 나보다 한 10분의 1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에디트. 이렇게 구현이 되죠. 만약에 이 눈동자가 움직일 때 여기 눈동자 이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빼고 싶으면 아예 빼도 되고 더 적게 움직여 해도 되죠. 조인트 5고 조인트 1이었죠. 조인트 5, 조인트 1이 생각보다 되게 덜 움직이거나 아예 거의 안 움직여야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0.01만 움직여 해도 되겠죠? 아니면 아예 빼도 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 다 안 보이게 하고요. 폴리곤이랑 커브만 보이게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눈동자를 움직였을 때 자연스럽게 눈두덩이도 같이 움직여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역이 너무 많이 움직이네? 네, 스키네이트 가서 더 좁게 닦아주면 되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과정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가에 뭐 그런 세팅을 하실 때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컨트롤러로 움직였을 때 뭐 조금 더 과장된 표정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조인트를 추가해서 네, 조인트를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가면 블렌드 쉐입으로 만들어 놓은 표정이랑 여기 입가에 만들어 놓은 조인트 컨트롤러랑 연동을 시켜서 입가에 저기 컨트롤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블렌드 쉐입도 같이 변형되는데 이 볼따구에 있는 조인트도 같이 살짝 움직이게. 왜냐면 사람이 웃을 때 입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사람이 웃을 때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볼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걸 1대1로 연결을 하게 되면 볼이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1만 움직이게. 그러면 입가를 미소를 짓게 할 때 광대뼈도 살짝만 올라가게끔 이런 식의 세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원리가 이런 거다. 이게 뭐 이런 거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어가지고 네, 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라도 해보시고 좀 궁금하시면 요거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시면 마지막 시간에 한번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최종 결과물 만드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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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적인 질문은 저기